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하반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재휴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해 궁금해하실 내용과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직접 설계해서 이수하고 또 졸업한 학생들의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시게 되시면 저희가 준비한 푸짐한 상품과 다과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교육혁신원 윤주영 연구교수님께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혁신원의 윤주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게 사실 2017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2018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그동안 진행해 오긴 했는데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로 진행을 해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는 제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올해부터는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1학기에는 글로벌 캠퍼스에서 1회를 이미 먼저 진행을 했고요. 지금 2학기에는 기존에 원래 저희가 2학기에 이 설명회를 매번 진행했었는데 그 시점에서 조금 앞당겨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준비할 시간을 더 드리고자 조금 당겨서 했으니까 오늘 설명회 끝나고 고민을 좀 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우리 대학의 전공 이수 제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지금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어디에 속하는 건지 아마 모르는 학생들도 여기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대학 전공 이수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와 도입 취지나 법 제도적 근거는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리고 신청과 승인은 어떻게 받는 건지,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전공 설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예시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제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저희가 졸업생이 있어요.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졸업자 분께서 기꺼이 나오셔서 오늘 사례 발표를 한번 해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이걸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사실 학습자 설계를 하신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대학에서 전공 이수 제도를 보시면 전공 제도라는 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원래 본인 1전공에다가 전공 심화를 하거나 내지는 이중 전공을 하거나 전공 심화에다가 부전공을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은 본인의 1전공을 제외하고 뭔가를 더 덧붙인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는 이중 전공이라는 곳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중 전공은 여기는 다 1호학번 이후의 학생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전공 54학점을 듣고 나서 이중 전공 42학점을 듣는데 이 이중 전공 42학점에 대한 것을 넘어오는 이 부분 보이시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대체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학교에는 그 학사 정보의 홈페이지에 보면 학사 정보라는 거 있는데 거기 가면 융합 전공 소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일반 융합 전공,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융합전공이라는 게 우리 학교의 1전공에는 사실 없는 전공이고요. 2개 이상의 학과나 또는 뭐 연구소에서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융합해서 만들어진 전공인데 그중에서 일반 융합 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연구소가 융합해서 만들어져서 이미 만들어진 전공을 제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펴보시고 서울 캠퍼스에 있는 10개 융합 전공, 글로벌에도 10여 개가 있는데 여기 얘가 나와 있는 것처럼 EU나 동북아나 브릭스나 문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국가 리더 이런 것들이 일반 융합 전공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일반 융합 전공이 굳이 뭐 설계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트랙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여기까지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하고 싶은 어떤 융합된 전공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학과라는 말은 2개 또는 뭐 3개를 하시는 졸업생들도 있고 또는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2개 이상의 학과를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직접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융합된 전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할 내용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중 전공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학년 2학기에 보통 이중 전공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대신에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중 전공을 1학년 2학기에 다른 걸 선택했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학교의 이중 전공은 2번까지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한 번에 기회가 남았으니까 그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 2번 안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설정을 하셨으면 상관이 없고요. 아닌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이중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학습자 스스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이수하는 자기 주도적 전공인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융합 전공은 학교에서 또는 교육과정 설계를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면 지금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신청 절차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먼저 제가 살펴보면 학습자 설계 신청 공고가 아마 학사공지에 10월 초쯤에 아마 학종지에서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자료나 이런 것들 내야 되는 서류들을 다운 받으시고 전공 교과목 구성에 포함할 학과별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전공들을 포함할지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시절에 작성해서 학사 종합 지원센터에 제출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11월쯤에 융합 전공 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낸 그 신청서를 보고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11월 말에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불가이거나 두 가지로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11월 말에 발표가 되고요. 이게 전체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요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 이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왜 그러면 필요하고 우리 학교에 만들어졌느냐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시대에 융복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자기 주도적인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특히나 우리 학교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열이나 다른 다양한 전공들이었고 사회과학이나 어문 계열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외의 과목들에 대해서 뭔가를 융합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런 목마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해보면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설치된 전공 과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학생들의 어떤 관심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EL1차과를 왔는데 들어와 보니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전공이랑 융합을 시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알아보는 거죠. 우리 학교에 다른 것들, 기존에 그 전공이 있다면 이중 전공 또는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의 학과라면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2개의 학과, 3개의 학과를 융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서울 캠퍼스에 없는 글로벌에 있는 또는 글로벌 학생은 서울 캠퍼스에 있는 것들을 융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전공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법 제도적 근거는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교육부에서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사실 융합 전공 시행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서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교육과정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학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들이 개설되어 있는 과가 있다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우리 학교에 있기 때문에 2개, 뭐 3개를 융합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 없는 학과라면, 가령 예를 들어 관광학과, 정보보안학과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융합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해야 하는 건데, 물론 관광학과라는 이름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글로벌 캠퍼스에는 투어리즘 앤 웰니스라는 아마 학부가 생기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곳의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 기존의 다른 학과 뭐 한양대나 경희대나 경기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하는 관광학과의 커리큘럼과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필요한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 아닌 부분, 그 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 과목들이 없다면 그곳에 가서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본인의 관심 분야 중에서 우리 학교에는 없지만 국내외예요. 우리 국내나 또는 국외에 있는 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명, 그리고 그 전공명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커리큘럼 있죠. 과목명들, 교과목 조사를 쭉 하셔야 돼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그리고 나서 리스트를 쭉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면 좋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나서 소속 캠퍼스, 글로벌이든 뭐 서울 캠퍼스든 본인이 소속된 캠퍼스에 있는 전공 과목에 있는 리스트를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는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과목들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국외나 내지는 타 대학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에 개설된 걸 듣는 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 전공 과목 및 또는 교양 과목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전공에 집어 넣을 수 있으니까, 리스트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쭉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해당 전공에 이수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해당 캠퍼스, 본인이 속한 캠퍼스에 없으면 교차 수강해야 되겠죠. 글로벌까지 보거나 또는 글로벌 학생은 서울 캠퍼스에 보고, 교차 수강 혹은 타 대학에서의 수강을 통해서 소속 캠퍼스에, 우리 지금 본인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캠퍼스에 미개설 교과목이 이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타 대학에서 수강한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 MOU가, 학점 교류가 되어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를 일단 리스트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을 살펴보시고 하는데 35학점 이내만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본인이 계획한 교과 과정과 관련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게 맞는지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교과 과정 편성한 걸 보고 주요 학과 교수님, 뭐 주요 학과 교수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과 가장 관련 있는 교수님과 면담을 먼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잘 했던 학생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과정을 조금 적절히 잘 지켜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도 살펴보고 우리 학교에 있는 것들도 살펴봤는데 없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통상학과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 이제 구글링 해야죠. 서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해외 대학에 있는 교과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는 전공을 없기 때문에 국내에 없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해야 되면 가장 근접한 걸로 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넌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해외 대학에서 비슷한 전공에 있는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한 학생 중에 그래서 그걸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목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다른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타 대학에 있는 개설된 전공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설계할 때 유의 사항이 뭔지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학과 A라는 학과, B라는 학과 두 개를 그냥 합쳤어. 이거는 승인이 될 수가 없겠죠. 또는 유사한 전공과도 융합 전공, 일반 융합 전공에 있는 과를 굳이 여러분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아까 일반 융합 전공에 있는 것들 살펴보시라고 했고요. 유사한 전공은 승인될 수 없고 교과 과정을 설계할 때 뭐 기초 빨리 졸업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도 되지 않고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딱 나누어서 적절하게 포함을 시켜야 하고 교과목의 총 학점은 이중 전공은 42학점이지만 총 학점은 60에서 75학점 정도로 구성해서 봤을 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거는 뭐냐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뭔지 필수 과목을 일단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필수 과목은 이수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러면 선택이 되는 거죠. 이 선택이 좀 많은 게 좋은 게 선택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이중 전공하기 힘들고 부전공하기 힘들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경영학과가 어느 부분이 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들어가 있다. 근데 그 수업을 듣지 못하면 이게 이수가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개 경영학과를 집어넣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방학 때 계절 학기를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번 체크를 하면서 사실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중 전공을 뭔가를 하다가 학습자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들었던 교양 중에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은 포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 과목에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거만큼 빠진 만큼 교양이 빠졌으면 교양은 다른 걸로 메꿔야 되는 거고 이미 이수한 과목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되는 게 승인을 받을 때 미인정이 되지 않는 이와 연결되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 과정 설계 시 본교에 개설되지 않은 일부 교과목의 경우 국내외 학점 교류 과목을 포함할 수는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학점 교류 가능한 곳이 어딘지 이수 가능 학점 아까 35학점 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두 개 전공을 그냥 반반 섞는 게 아니라 A라는 거랑 B라는 전공을 섞었을 때 융합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를 고민을 하시고 그 고민에 대해서 개요에다가 쓰셔야 돼요. 이 전공을 함으로써 어떤 시너지가 날 거라는 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쓰셔야 되니까 그냥 반반 섞는 걸로는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전공명에 융합한 학과의 명칭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전공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것도 정하는 거거든요. 그 전공에 이름이 들어가려면 만약에 아까 말했던 동아시아 안보 전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목이 21학점이라는 건 부전공 학점이에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부전공 학점 이상은 꼭 되어야지만이 그리고
과정은 그렇게 세웠는데 실제 이수가 21학점이 안 되어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21학점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전공명에 융합한 학과 명칭도 반영할 수 있고, 학위명에도 기존 학과의 학위명, 여기 지금 말하는 경우 명을 반영하고 할 경우에는 해당 학위명을 부여하는 학과의 과목이 21학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두 개를 합쳤는데 하나는 한 15학점, B에 해당하는 학과에는 그 이상의 것을 했다면 A에 해당하는 18학점만 집어넣은 거는 여러분들 전공명이나 학위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네,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과 승인에 대한 일정을 쭉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간이 여기 조금 나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회는 지금 저희가 해서 교육혁신을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명회를 듣고 나면 관심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 그냥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컨설팅이나 신청서 작성하는 거는 11월 초에서 중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조금 당겨서 하시고요. 그 학과 교수님과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꼭 대면은 아니어도 되지만 저는 대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지만 불가능할 경우는 메일로 했거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증빙 자료를 남겨서 나중에 신청 서류에 덧붙여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접수는 올해는 10월 20일 금요일부터 10월 25일 수요일까지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겠죠. 혹시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미리 어떤 과목들을 할지 생각해서 미리 조금 들어놓았다가 2학기에 내년에 신청을 하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 접수처는 저희가 아니고요. 학사종합지원센터의 학종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심사 진행은 11월 초에 융합전공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결과는 11월 말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신청 대상이라는 거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이중 전공이라고 했으니까 1학년 2학기에 보통 이중 전공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이상의 재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3학년을 못하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4학년이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재학연한 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학점 취득이 가능하면, 그 말은 우리 학교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학기 내에 졸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기 내에 이게 가능하다면, 졸업할 수 있는 학점을 다 취득 가능하다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있어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이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관광학과 같은 경우는 지난 학기에 설명회 할 때 사례를 발표했었는데 학생이 10명이 같이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서 10명이 한양대에 있는 관광학과랑 이렇게 융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물론 그 10명이 다 진입을 하지는 못했어요. 끝내지는 못했는데 이제 성공한 학생이 와서 사례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팀을 구성해서. 그리고 신청 절차에서는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여기 신청서 작성할 때 일단 필요한 것들만 제가 잠깐 보면, 전공 및 학위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1학점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넣고 싶으면. 그리고 이 전공은 어떤 전공인지 개요. 그리고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이 전공으로 신청한 사유, 이수 계획, 이수 교과목, 요게 신청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요것들 확인하시고 교과목 편성해서 컨설팅 교수님과 아마 설명회 이후에 이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하시고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할 때 주로 컨설팅 교수님과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전공 설계 방향과 교과 과정 편성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닌지, 이 조합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초급, 중급, 고급 필수가 잘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학과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학과 사무실에는 연락을 하셔갖고 타 학생, 그러니까 타 전공 학생이 수강 신청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한 번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설계를 할 때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매 학기마다 이제 수강 신청 전에 만약에 우리 학교 내에서 한다면 그 전에 방학 때마다 이 작업들을
작업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설계했던 학생들이.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는 변했는지 모르겠고 작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공 설계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조금 주자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처음에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융합 전공으로 빠져 있는 거고요. 공학 학사를 받으면서 이 세 개의 과가 융합되어 있는 전공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금융이나 프랑스 비즈니스 전공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 프랑스 비즈니스 전공은 경영학부랑 인문과학부에서 지리, 역사, 경제, 사회학과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파리 7대학에 있는 대학으로 갔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묻어서 같이 간 경우라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고려할 때는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제 교류처인가요? 네, 그쪽으로 가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학종지에 가서 가능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랍어과 학생이 메나 국제 경영을 했다든지 오늘 발표를 할 거죠. 네. 그리고 관광 경영학,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들어오면서 받았던 그 가이드북에 보시면 수기도 나와 있고 설계 전공이 어떤 건지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설계 예시도 아마 들어있을 거라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주요 미승인 사유는 기존 전공하고 차별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너지 없이 AB 전공을 섞었다 이러면 이것도 당연히 주요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융합위원회에서 봤을 때 졸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전공을 구성했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것도 주요 미승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주로 우리 보통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도 운영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성균관대 자기설계융합전공은 조금 단위가 커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고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설팅하고 승인 절차 거치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학술적인 엄밀함이 약화될까 봐 지켜보는 승인 절차를 거치고 컨설팅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좀 컨설팅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인 절차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전공 교과목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이수 과목으로 설정해도 되는지는 설정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전공 교과목 총 학점에서 넘어가서 설정하는 건 괜찮지만 그거는 이수했을 때 학점은 이수 그대로 하고 그 위에 거는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차 수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까 했었죠. 그리고 선발의 교과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데 만약에 폐강이 되거나 교과목이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종지에 다시 한번 바꿨을 때 아마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의 타 대학 교류의 경우 어떻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을 꼭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설계를 해서 본인이 나가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처음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탄탄하게 하면 조금 있으면 이 사례 발표를 해서 들으면 아시겠지만 진입을 하셔서 본인만의 색깔을 만약에 가질 수 있는 전공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취업을 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 진로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주영 연구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해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직접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설계하고 이수를 하고 있는 재학생과 그리고 졸업한 졸업생의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아시아 안보 전공을 설계한 일본 언어 문화 전공 20학번 홍석현 학생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동아시아 안보 전공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발표를 목차를 소개드리자면 우선 제가 이수 중에 있는 동아시아 안보 전공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도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왜 신청했고 신청 과정은 어떠했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수를 해보니까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다던가 그런 경험담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동아시아 안보 전공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정치학과 지역학이 융합된 그런 전공입니다. 먼저 국제관계학 이론을 제공하는 정치외교학과와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이 안보 정책 사례 분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지역학 전공,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동북아 외교 통상 전공, 융합 일본 지역 전공, 중국 외교 통상 전공 과목을 융합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그 호주 국립대학교의 국제안보학과라는 곳이 이제 그 과목 구성을 벤치마킹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도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요. 정치외교학과 과목이 제일 많고 이게 이제 21학점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제가 이 동아시아 안보 전공을 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이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뭐 부전공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정치 외교 학과 부전공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약간 보험을 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도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원래 42학점 이상이면 되는데 저는 이게 2학점하고 3학점이 조합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보니까 43학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본전공으로 일본 언어 문화 전공을 하고 있고, 이 설계 전공을 하기 전에는 일반 융합 전공인 동북아 외교 통상 전공을 이수 중에 있었습니다. 이 동북아 외교 통상 전공을 이수하다가 주로 이제 안보 이슈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 동북아 외교 통상 전공만으로는 이 안보 연구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 설계 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연구에는 이론 학습과 함께 사례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근데 뭐 동북아 외교 통상 전공은 아무래도 이론 파트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설계 전공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 IR 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정외과와 뭐 각국이 안보 정책 사례 분석이 가능한 지역학 전공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보 연구에 있어서 최적의 대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각의 전공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간학문적인 접근이 어느 정도 힘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동아시아 국제 안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설계 전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전공을 통해서 추후의 진로로 이제 대학원에 국제관계학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자신의 흥미 분야를 구체화해서 이걸 강의를 선택하게 되는데, 즉 자신이 막연했던 흥미를 완성도 있는 전공으로 재구성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때 이제 강의 이수 계획을 짜는데, 이때는 어떻게 기존 전공들과 차별화가 되는지 이거를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토 교수와 해당 학부 교수님들과의 상담하고 이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종합 지원센터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교수 상담 시에는 왜 이걸 기존 전공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북아 외교 통상 전공 하던 거 계속 해도 되지 않냐, 또는 이제 제가 정치 외교학과 과목이 제일 많은데 그렇다면 그냥 정치 외교학과를 이중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피드백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전공으로서의 완성도가 있는가, 흔히 이제 전공이라고 한다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을 모아놓는 게 아니라 뭐 초중 고급 난이도별 구성이 필요하고 개요하고 적용,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과목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피드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사 종합 지원센터에 제출할 때도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즉석으로 담당 직원에게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구성적인 내용적인 피드백이라기보다는 그 학교 규정에 있어서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이걸 위주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여러 학부의 과목을 포함하게 되는데, 각 학부의 과목마다 최소 한 개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래는 이제 뭐 계획표에는 넣어두고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뭐 안 되면 그냥 안 들으려고 했던 과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학과에서 하나 이상은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 담당 직원과 얘기를 하면서 즉석으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수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메일을 보내면 거의 2, 3주 후에 답변을 주신 교수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수 계획표랑 실제 이수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왼쪽이 계획표고 오른쪽이 실제 이수한 내역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걸 다 합치면 이제 42학점이 나오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계획표이기 때문에 다 합쳐서 60 몇 학점이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학년 2학기에 일본으로 한 학기 해외 파견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학기 과목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1학기에 조금 과목을 몰아 들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 4학년 과목을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과목들은 원래 계획표에는 없는 과목들입니다. 제가 이걸 왜 들었냐면 이제 추후 수정할 계획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관심 범위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좀 더 국제로 확대됨에 따라서 설계 전공을 추후에 변경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과목이었던 정치 외교학과의 국제안보, 그리고 빅데이터와 정치, 또 아랍어과의 중동 외교사, EU 전공이라는 일반 융합 전공의 유럽의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과 지역 안보라는 과목을 추가해서 이수를 했고요. 이걸 추가해서 올해 이제 신청할 때 국제안보 전공으로 새로 신청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안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안보 전공과도 딱 맞는데 왜 초안에 들어있지 않냐 하면, 이게 제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신청한 다음 해에 새로 개설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넣게 되었고요. 이 빅데이터와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계 프로그램 R을 이용한 양적 연구 수업인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계적인 접근 그리고 양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고, 저처럼 이제 대학원 진학을 생각 중이신 분들은 이러한 이제 방법론적인 어떠한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대학원을 생각 중이신 분이라면 이렇게 방법론적인 수업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어과와 EU 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선 해외의 지역학, 그 역외 지역학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일부 과목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과목을 전체적인 전공을 어떻게 보면 바꾸려고 할 때는 아예 새로 신청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 과정에서 느꼈던 유의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고려하여서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처럼 한 학기나 또는 이제 어떤 분은 1년을 이제 해외 파견을 다녀오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중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미리 고려해서 과목 분포를 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학부를 융합을 하는데 한 학부당 한 개 이상은 이제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는 안 했지만 이 해외 파견 대학의 과목을 그 이수 계획에 넣고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막상 파견을 갔는데 그 과목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라든지,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 변동이 있는데요. 이건 특히 이제 강사님들이 강의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강사님이 이제 떠나시거나 하는 일 때문에 과목명이 바뀌거나 또는 아예 과목이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네, 이 점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수님들과 약간 상담을 할 때 어떤 점을 많이 피드백 받았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공명이 적합한지였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 명의 교수님들과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교수님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과목명을 국제안보 전공으로 할 거냐, 동아시아 안보 전공으로 할 거냐였는데 어떤 분은 이제 학부 전공은 제너럴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안보 전공으로 하는 게 맞다. 다른 분은 뭐 결국 동아시아 과목이 많기 때문에 동아시아 안보 전공으로 넣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갈려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과 조율 후에 결국 동아시아 안보 전공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여러 가지 새로운 과목을 추가해서 국제안보 전공으로 재신청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석현 학생의 굉장히 생생한 경험이 담긴 사례 발표 잘 들어봤는데요. 다음 발표는 이제 영미권 통상 통번역 전공 18학번 지연이 학생입니다. 미디어 경영 전공을 설계하여 현재 이수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미디어 경영을 전공하고 있는 영미권 통상 통번역 전공 18학번 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발표를 진행하면서 제가 어떻게 설계를 했고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이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공은 제가 만들 당시 만들고 싶은 전공과 비슷한 전공이 없어서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개요는 각 전공의 학과장님과 제가 토론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네, 제가 정한 전공의 개념은 방송과 경영을 융합해 영상 미디어를 이해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과정으로 미디어 경영학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더 나아가 매체와 관련된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과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배우고 앞으로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이용하는 기업들을 배우고 이해하고 싶고 변화된 시대에 맞추기 위해 방송 경영학으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네, 신청 사유에는 매체의 발달로 미디어와 관련한 새로운 직업들이 떠오르고 있고 매체가 마케팅에서 중요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영과 방송을 융합해 플랫폼과 이와 관련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를 이해하고 싶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공을 배워 제 본 전공인 영미권 통상 통번역을 바탕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 미디어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문화 콘텐츠 학과와 세계의 문화 예술 경영 공공의 커리큘럼을 봤는데 경영과 방송보다 문화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전공을 새로 설계해 새로운 시대에 맞춘 인재로서 성장을 위해 신청하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네. 미디어 경영학 설계 계기는 제가 원래 기자나 방송계 쪽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로를 고민하던 중 마케팅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방송을 활용한 마케팅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에서 방송 분야를 이중 전공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방송만 배우기에는 소비자를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방송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이해하고 싶어서 경영학과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응용해서 융합한 학과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인 방송 전공을 기반으로 경영학을 응용해서 만들게 되었고 미디어와 마케팅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본적인 경영 개념도 습득하면서 방송과 관련한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는 미디어 경영학이라는 전공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설계한 과목 수입니다. 저는 변수를 대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신청했었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는 30학점 그리고 45학점 경영학부에서는 30학점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타대학과 교류는 없어서 2학기 내에 타대학 교류를 수강해야 한다는 제약은 없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신청할 때 저는 75학점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많아가지고 취소되거나 폐강되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75학점을 신청해서 그냥 성공적으로 이수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전공 다 학과장님과 만나서 의논을 하여 정했습니다. 이거는 경영대학 컨택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컨택 내용입니다. 네,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설계한 신청 교과목입니다. 저는 설계 당시 기이수 과목이 없어서 제가 이수할 계획으로 세운 과목들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설계한 것 중에 사라진 과목도 많아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수할 신청 과목은 최대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수강 편람을 하긴 했어도 시간표가 변경되어 겹치는 교과목이 생겨 계획대로 들을 수 없었으므로 차선책으로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이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체크 표시된 부분을 전공 필수로 선택했는데 전공 필수 과목은 설계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부에서는 경영학 원론, 회계원리, 마케팅 관리를 선택했습니다. 회계원리는 마케팅과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을 정한 이유는 회계와 재무가 경영의 필수라 생각해서 이 과목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경영을 융합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목을 수강한 후 마케팅에도 통계 관련 과목을 많이 쓰는 것을 배우게 되어 이 과목들을 신청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는 미디어 산업론을 전공 필수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19년도 2학기가 2학년 1학기여서 그때 승인을 완료되었고 20학년도는 2학년 2학기였고 그때부터 수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36학점을 이수 완료한 상태고 마지막 학기인 4학년 2학기인 현재는 6학점을 이수 중입니다. 네, 학기별로 이수한 과목입니다. 현재는 4학년 2학기로 광고 매체론과 마케팅 리서치를 이수 중입니다. 전공을 설계하고 수강하면서 느꼈던 유의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적 전공 설계 융합전공 학습점 교류 시 유의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일자 확인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서류 단계를 마치고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과장님과 연락을 통해 전공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승낙을 위한 연락이 아닌 전공 설계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연락을 통해 설계에 대한 도움을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성적 관리를 통해 혁신 융합 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학점을 넘겨야 합니다. 학점 인정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경우 학점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 실습으로 혁신융합전공의 전공들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혁신융합전공의 경우에는 두 전공 모두 담당 학과장님이 없고 부전공 같은 이중 전공으로 인정이 되어서 현장 체험학습 실습 때 인정이 되지 않고 본 전공만으로 인정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혁신융합전공으로는 학점 인정 프로그램으로 인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항은 근데 변경될 수 있으므로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표를 짤 때 3개의 전공이다 보니까 시간표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설계 시와 매 학기마다 시간표를 고려하면서 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전공과 관련해서 수강 신청 시 유의점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경우는 수강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경영학과는 수강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중 전공이긴 하지만 부전공으로 인정 같은 이중 전공이기 때문에 부전공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해서 저희가 이 경영학과를 신청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만약에 넣으실 때는 계절학기도 고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과목당 마지막에 이수급은 서류를 작성해야 이중 전공으로 인정되므로 이것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 설계 시 유의점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설계 전 커리큘럼을 가장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할 것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을 하며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짤 때 3개의 전공이다 보니까 수강 신청 때도 어렵고 전공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의 시간표를 최소 과거 3년 이상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5년 정도로 확인했었는데도 변동이 많아가지고 수강 신청 때 약간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신청 학점을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혁신 융합 전공을 생각하시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웬만해서 1학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시간표를 짤 때 본 전공과 겹치는 경우도 많고 교양을 들을 때도 힘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졸업식까지 시간표를 미리 고려하면서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2, 3학년인데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웬만해서 교양을 다 들으신 상태거나 현재 이중 전공을 과목을 수강하고 있으시면 그것과 융합해서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추가 학기를 생각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전공 필수 교과목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에 적게 선택하고 전선으로 듣고 싶은 과목들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시간표상 듣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학과 커리큘럼에 있는 전필을 신청해도 되고 꼭 전필로 지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본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2개 이상 캠퍼스 교차 시 교양은 저학년 때 수강하는 것을 웬만해서 권장드립니다. 저는 교양 과목을 1학년 때 전부 다 들었어서 2학년 때부터는 전공만 늘러서 수월했던 편인데 교양도 수강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전공도 수강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 다 겹치면 힘들어서 웬만해서 교양은 저학년 때 수강 신청을 하고 2개 이상 캠퍼스 교차 시는 그냥 전공만 이동하면서 다니도록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신청할 당시에는 정보도 많이 없고 설명회도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설계를 하면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현장 실습이 인정되는 것도 몰라서 나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관심이 많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중점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경영학과에서 수강 신청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만약에 경영학과를 듣는 경우라면 경영학을 많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7+1이나 교환학생 경우도 아마 학습자 전공, 융합 전공으로 저는 인증이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될 수도 있으므로 이거는 본인이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연이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설계 방식이나 유의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사례 발표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신청하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발표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이수 중인 재학생들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수를 모두 마친 졸업생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나 국제경영 전공을 설계해서 현재 졸업을 한 아랍어과 16학번 고현욱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일 메나 국제경영으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사례를 발표할 아랍어과 16학번 고현욱입니다. 제가 처음에 융합 전공 설명을 들었을 때는 1사학번 형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나와야 있으니까 느낌이 좀 새롭네요. 저는 지난 8월 해당 전공을 이수하여 졸업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좀 많이 누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 앞에 서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해 알아보고 제가 설계한 메나 국제경영 전공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교수님이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중복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교내의 이중 전공 제도 중 하나로 학습자가 스스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기존 전공 커리큘럼이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학습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교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현황인데요. 해당 자료는 21년 자료로 2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 늘어난 전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설계한 메나 국제 경영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나란 미들이스트와 노스 아프리카의 약자로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해당 지역은 24개국 4억 명 이상의 인구와 많은 양의 천연 자원을 동반한 아주 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공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군 복무 기간 운이 좋게도 8월간 레바논으로 파병을 다녀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동 아랍 시장에서 그냥 활동하고 싶다는 그냥 되게 선명하지 못한 목표가 생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본교는 이제 50개 언어 전공, 전공 심화, 이중 전공, 그리고 또 학교 생활에서 하면서 많이 들어본 브릭스, 동북아, EU 전공 등과 같은 지역 학사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본교를 포함한 전국 어디에도 이 메나라는 시장을 목표하는 학사 시스템은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 중 이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제도를 알게 되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메나 국제 경영 전공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전공을 개설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에 런던 대학교 소아스 컬리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메나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전공을 설계하였습니다. 사실 소아스 컬리지의 전공 프로그램은 메나라는 이제 타이틀을 띠고 있지만 아랍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아랍어과 전공하는 거랑 또 경영을 이중 전공하는 거랑 큰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메나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국제적으로 한번 놀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그런 지역에 있는 기회랑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우리 학교만의 특성을 살려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커리큘럼은 본교의 경영학과, 아랍어과, 이란어과, 터키어과의 수업을 융합하여 구성하였는데요. 이제 경영학 전공 경영학 학사가 나오기 때문에 경영학 27학점 그리고 아랍어 15학점, 이란어 전공 17학점, 터키어 전공 16학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4개의 학과 그 프로그램이 융합되다 보니까 4개 학과의 교수님들을 직접 찾아뵈야겠죠. 이제 그런 과정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귀찮은 점도 많고 또 교수님들은 본인의 의견이 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조율하는 거 그게 좀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견을 조율하면서 좀 더 탄탄하고 좀 더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화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구성하였던 커리큘럼입니다. 굉장히 사실 저는 학부생이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좀 더 해당 프로그램에 덜 중요한지는 혼자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서 저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교수님들을 찾아뵈었고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또 조건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해당 이제 3개 어문학과 전공자가 아닐 경우에는 한 언어를 선택하여 적어도 2개의 언어 수업 정도는 수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교수님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도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각 학과의 지역학 수업은 적어도 내학점 정도는 수강을 해보는 게 조금씩이라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걸 반영하여서 전공을 개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초급, 중급, 좀 고급 과목이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내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많은 국가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아너스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3학년 때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1년을 통째로 날렸거든요. 그래서 4학년 1년 만에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웠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주의해야 할 상황인데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보기에는 조금 플렉서블하고 좀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약간 보수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문의한 결과에 대한 이메일 답변인데요. 이제 이수 승인 당시의 것을 변경할 수 없다. 생각보다 조금 보수적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하지만 이제 부득이한 사유, 즉 이수 승인 당시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대체 과목 이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유념하시면 좋겠고, 또 밑에 이제 하이라이트 처리된 거 보면 해외 교류 프로그램 이수가 승인 당시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임의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말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는 또 담당자에 따라서 답변이 바뀔 수도 있는 경우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신청하실 때 한 번 더 알아보고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제가 졸업하면서 받은 학위증이고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그리고 전공명, 그리고 본인이 받은 학사가 옆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4개 전공이 이제 합해져서 하다 보니 좀 얕게 알게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면 학사한테 그렇게 딥한 걸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배워보고 싶은 거, 진짜 흥미가 있는 거, 그리고 왜 배우고 싶은지를 잘 설명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 좀 전 지금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8월 1개월 전이죠. 졸업과 동시에 원하는 직무로 취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변 후배들에게도 추천하는 교내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학우분들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잘 고려하셔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재학생분들의 발표는 현재 어떻게 이수하고 있는지 이수의 과정에 대해서 중점이 되었다면 졸업생분들은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후에 취업에서도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까지 더 나아간 발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생분들과 그리고 졸업생분들의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때 미리 저희에게 주셨던 사전 질의 응답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전 질의 응답에는 학사종합지원센터의 이지영 과장님께서 답변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사종합지원센터 이지영 과장입니다. 지금 일단 이 사전 질의를 저희도 일단 받긴 했는데 앞서서 마이크를 잡아주신 분들께서 이거 해당된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다 설명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 캠퍼스에서 개설되어 있지 않으나 글로벌 캠퍼스에서 수강 가능한 수업이어도 수강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는 설명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중 전공으로 인정이 가능한가? 실은
처음부터 학습자 융합 전공 설계는 학사 제도 중 이중 전공에 포함돼서 운영되는 제도라고 설명이 일단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하는 교육 과정이 본교에 없을 경우 다른 학교에서도 수강 가능한지 본인이 책임하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내외 국외교류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이 책임지고 스스로 알아봐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다면 수강이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학부 과정에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과 타 학교의 삼중 전공 제도와의 질적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 대학과 타 학교는 학사제도 운영이 각기 다릅니다. 삼중 전공 제도가 있다는 것은 그 학교의 상황인 거고요. 우리는 이중 전공 제도로 42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질적 차이를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 학교의 이수 제도를 참고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신청서를 보면 전공란이 3개로 나누어져 있던데 최대 3개의 전공을 융합할 수 있는 건가요? 앞서 사례로 설명하신 학생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 2개 이상의, 앞서서는 4개 학과를 같이 이수하셨던 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 대학의 전공 또한 포함해서 지금 이거는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뭔가 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관련된 학과의 주임 교수님 내지는 관련 교수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첨부 자료로 제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 다양한 이중전공 조합의 선례와 취업이 되어 있는지는 앞서 졸업생께서 잘 설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전공제도 중에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특별한 점은 본인이 하고 싶은, 학교에는 없지만 내 스스로 하고 싶은 전공을 스스로 설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한 점이고요. 그거를 본인이 책임하에 스스로 설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9번째, 기존의 융합 전공과 일반 전공들을 섞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습자 설계는 융합 전공입니다. 그거는 본인의 각 전공을 어떻게 교과 과정을 꾸릴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의도를 잘 분명하게 파악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0번째, 3가지의 전공을 들으면 학위명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는 지금 교육혁신원에서 준비한 가이드북에 관련된 6페이지와 7페이지, 8페이지에 거쳐서 중요 사항들이 메모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전공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반복적인 질문과 답변인 것 같아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융합 전공은 분야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인지, 설계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제한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설계 과정의 필수적인 거는 학습자 융합 전공을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 스스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사전 질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학사종합지원센터 학생들이 학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은 입학을 하면 졸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졸업하는 데 있어서 이 제도를 이용할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전공 제도는 학생은 들어와서 반드시 이중 전공이나 부전공이나 전공 심화를 반드시 이수해서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가 본인 전공 54학점과 이중 전공 42학점으로 졸업하는 제도,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의 1전공 54학점과 부전공 21학점으로 이수해서 졸업 나가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전공 심화, 본인의 전공을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해서 70학점으로 졸업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거 전공 심화 70학점과 더불어 부전공 21학점을 이수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그중에서 첫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본인의 54학점 전공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이중 전공 42학점을 이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윤주영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
교내의 교과목을 이수하는 게 교내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들의 과목으로 학습자 설계를 하면 이수하는 데 좀 더 주어진 환경에서 뭐가 됐던 최대로 뭔가 활용해서 이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더 적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본인이 이 학습자 융합 전공을 설계할 때 특정 학과의 전공을 21학점 이상 선택을 해서 설계를 했다 하면 중간에 많이 발생하는 개개인별로 발생되는 수강 현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졸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21학점 본인 전공 54학점과 21학점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학습자 설계에서 교내에 학과마다 어떤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건지 실은 그거를 좀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 좀 팁 중에서 저희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준비해서 올해 초부터 학생들께 서비스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안내를 드리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과정 안내도를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각 학과에 지금 현재 어떤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과목이 최근 3년 동안 개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표나 강의 계획서를 매 학기 찾아보기보단 그걸 활용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볼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또 받겠습니다.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자체가 2학기에만 신청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어학기가 될 수 있어서 이 융합 전공 신청이 아무래도 좀 밀릴 수도 있고 그동안 이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일부러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위해서 자선으로 지금 현재 본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과목들을 일부러 미리 들어놓은 경우에도 혹시 그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실은 불리하다기보단 저는 이중전공 제도에서 봤을 때 이중전공 진입 전에 이미 이전에 자선으로 들었다. 하지만 그 전공에 진입해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그럼 이수구분 변경을 통해서 이중전공으로 인정받게 되거든요. 지금 학습자 설계에 그거에 대한 뭔가 신청을 이전에 들은 거는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승인에 대해서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들었던 과목들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그런 명시가 있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그건 잠깐 답변을 드리면 그 얘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들었던 것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쉬워지기 위해서 들었다는 그런 목적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2학기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되면 미리 들어놓으면 아무래도 졸업이 조금 땡겨질 테니까 그거를 미리 충분히 왜 이게 이렇게 편입이 돼야 되는지 사유를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일단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일단 10월 초에 학사 공지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공지에 기본적인 안내와 신청서가 안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별로 이 설계의 케이스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 외에 개인이 뭔가 안내로 뭔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아까 놓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지금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고 있는 전공들도 있잖아요. 지금 가이드북에 보면 그거 그대로 따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어쩌면 조금 쉬운 방법일 수도 있고요. 진입하기가. 그러면서 이제 교과목을 조금씩 바꿀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것 말고 사례들이 오늘은 세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지난 1학기나 내지는 작년 저희 사례들도 우리 교육혁신원 그 유튜브에 보면 사례별로 잘라서 올려져 있거든요. 클립이. 그걸 보고 참고를 하셔도 되고 설명의 내용도 또 올려져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설명회에서 있었던 내용 이외에 발표했었던 학생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교육혁신원 유튜브 채널에서 이전에 설계를 했던 학생들의 발표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선배들이 했던 방식이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설계하면 좋을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교육혁신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명회는 끝났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다과와 상품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만족도 조사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만족도 조사를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 모두 다 마치신 후에 만족도 조사를 다 했다는 거를 저희 밖에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면은 다과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저희 설명회를 위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하반기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 설명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